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날지 말지 정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당장 여기 오지 않는다면 리얼터가 함께하지 못하는 게 1층 거실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다 보이는 게 좀 신경 쓰이기도 했고, 왠지 총 한 자루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우범지대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 이렇게 끼어있는 중간집이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샘프란 찡입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업로드를 하지 못했는데요. 집에 일이 좀 생겨서 2달 동안 한국에 다녀오기도 했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집을 산 것이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몇 개월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약 5편에 걸쳐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집을 사는 과정과 주의할 점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이 된다, 다음 편이 기대된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프리퀄리피케이션입니다. 본인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렌더나 은행으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는 것인데요. 편하신 은행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크레딧 스코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프리퀄리피케이션은 본인의 자격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절차이고 대략적인 융자 자격을 살피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른 렌더를 알아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프리퀄리피케이션과 비슷한 단어로 프리어프루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본인의 크레딧, 소득, 자산 및 모든 해당 관련 문서들을 좀 더 세밀하고 자세히 리뷰해서 융자가 나오겠는지 또 어떤 문제점들은 없는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절차입니다. 프리어프루벌은 추후 사고 싶은 집을 정한 뒤에 매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렌더에게 받게 되는 것으로 이때 융자 승인이 되지 않아 계약이 어그러지면 걸어놓은 디파짓을 돌려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타운하우스를 구매했던 저희는 프리퀄리피케이션까지만 받고 집을 보러 다니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요. 프리어프루벌은 계약 과정에서 렌더, 빌더, 리얼터 등의 안내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프리퀄리피케이션이 나오셨나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리얼터, 즉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날지 말지 정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분께서는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얼터와 함께 집을 보러 다니고 계약 전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거나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적어도 신축 하우스나 콘도를 구매하실 때에는 이걸 선택의 부분으로 남겨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리얼터와 함께 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의 경우 남자 샘프란 찡이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이기는 했습니다만 둘 다 미국에서, 아니 그 어디에서도 집을 산다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초보 바이어들이었는데 어찌어찌 첫 집 구매에 성공을 하긴 했거든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하긴 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리얼터 계약을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저희 영상 보시면서 혼자 구매해 보시는 걸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물론 리얼터 고용 시의 장점도 명확합니다. 리얼터에게 일을 맡기고 시작한다면 여러모로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익숙지 않은 전문 용어들, 개념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거고 저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아군을 얻게 되는 걸 테니까요. 예를 들어 가능한 선에서 집 가격을 흥정해 준다거나 가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가격을 제시하고 싶은지 물어보더라고요. 조금은 과감하게 불러서 빌더 직원과 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동네에 대한 정보가 일반인보다 많으실 테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학군 이런 정보들을 많이 공유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리얼터는 사려는 집 가격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기 때문에 비싼 집을 팔기 위해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각 주마다 그리고 마켓 상황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저희 경우에는 리얼터 수수료가 주택거래 금액의 3%나 되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리얼터가 성실하지 않거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돈을 주고도 내가 일을 다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을 보러 다니시기 전 리얼터와 함께 다닐지 따로 다닐지를 어렵겠지만 지금 바로 정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을 때 원하지 않는데 리얼터와 함께 해야 하거나 원하지 않는데 리얼터와 함께 가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해당 매물에 따라서 첫 방문할 당시에 리얼터와 동행을 했고 그 매물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리얼터와 함께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고, 혼자 가셨다면 혼자서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 룰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도 사실 일을 맡기고 싶은 리얼터가 있었는데 지금 구입한 집이 진로우에 떴을 때 너무 빨리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갔다가 강제로 리얼터 없이 일을 진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첫 방문에 주택가, 커뮤니티, 동네 등등에 대해서 길게 상담받고 나서 우리 함께 일하는 리얼터가 있는데 그분을 다음에 데려올게요 라고 했더니 오늘 지금 당장 여기 오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서 리얼터가 함께 하지 못하는 게 해당 커뮤니티의 규칙이라는 것을 저희 집 빌더에게 듣고 배우게 됐었어요. 여러분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좀 더 비교적 재밌는 부분입니다. 집을 진짜 열심히 여러 개 보러 다니는 거예요. 저희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정말 많은 집을 보러 다녔었는데요. 본인이 어떤 집을 원하는지 미리 알고 있다면 최고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집을 보러 다니는 과정에서 깨닫게 될 수 있으니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집의 유형을 고릅니다. 싱글하우스, 콘도, 타운하우스,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저는 미국의 주거 형태가 아직 몸에 익지 않아서 싱글하우스는 이른 단계에서 제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싱글하우스가 가장 선호되는 유형이고 동네만 좋다면 부의 상징인 거 저 다 알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1층 거실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길 가던 사람에게 다 보이는 게 좀 신경 쓰이기도 했고, 왠지 총 한 자루는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 불안감? 싱글하우스는 좀 무섭더라고요. 공감하는 분들 계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콘도나 타운하우스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더 세부적으로 새 집으로 갈 것이냐, 비교적 새 집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좀 좁혀나갔어요. 저희는 구옥을 관리하면서 고치면서 사는 데는 큰 흥미가 없어서 지은 지 얼마 안 된 깨끗한 집에서 살자고 의견이 모아졌었고요. 이제는 숫자 위주로 필수 조건들을 추릴 순서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가능하면 최대 800K까지, 크기는 최소 1000스퀘어피트 이상, 각자 쓸 방, 침실 이렇게 최소 3개의 방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화장실은 두 사람이 동시에 신호가 올 수도 있으니까 1.5개 이상, 1층에서의 활동을 최소화하고 싶어서 적어도 2층 이상, 차고는 사이드 바이 사이였으면 좋겠다 정도의 희망사항을 합의하고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충족해야 한다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평소 꿈꾸던 집의 형태를 자유롭게 최대한 꼼꼼하게 적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희 헌팅 초반에 리얼터님께 가장 먼저 질문 받았던 것이 어느 시티, 어느 네이버후드, 어느 동네에 살고 싶은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역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지인들에게 물어보기, 한인 커뮤니티 물어보기 이런 게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는 40분 이내 거리면 직접 차 끌고 가서 둘러보기도 불사했었습니다. 지금도 딱 한 가지 어려운 거는 동네에 대한 이해도예요. 저희가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겨서 동네가 어떤지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주말 주중 둘 다 가서 둘러보고 했는데 동네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더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겨서 그쪽 커뮤니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봤던 그 동네가 우범지대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좋은 리얼터라면 이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실 수도 있는데요. 많은 경우 오랜 시간, 길게는 30년 동안 돈을 쏟아부어서 사게 될 집을 남의 추천만 듣고 결정하기는 정말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리서치, 직접 가서 보기 이런 쪽으로 부지런해지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필수 조건들을 보셨으니 이제는 피해야 할 조건들을 살펴볼까요? 특히 구글 지도를 통해서는 매물 근처에 쓰레기 처리장, 기찻길, 매연 공해시설, 주유소, 파워플랜트 등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근처에 기찻길, 주유소 있는 곳이 많고요. 저희가 지금 렌트하고 있는 이 아파트 여기에서도 600m 이상 떨어진 곳에 기찻길이 지나는데요. 절대 무시할 만한 요소가 아닙니다. 기차는 새벽에도 달리고 싶어 합니다. 절대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주유소 근처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난 예민하지 않고 상관없다 하실 수 있지만 주유소와 먼 곳에 사는 것보다 엄청 건강에 좋을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파워플랜트의 경우 실제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거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사람들 인식이 좋지 않고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집을 다시 되팔 때 마이너스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바탕으로 진로에서 집을 하나 보러 가기로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이제 뭘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사실 현장에 도착하고 나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집을 너무 완벽하게 꾸며놨기 때문에 헌팅 초보시라면 와, 좋다라는 생각 외에 별 생각이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런 점들을 살펴보시라고 추천합니다. 먼저 단지 내에서의 집의 위치입니다. 단지 내에서 중간에 낀 집인지 아니면 가장 끝집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타운하우스의 경우 한 채를 통째로 소유할 수 있어 층간소음은 걱정이 없겠지만, 그게 이렇게 끼어있는 중간집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양옆 집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채광을 받을 수 있는 면적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지 단지 안쪽에 위치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집 바로 앞에 막힘없이 밖을 이렇게 내다볼 수 있고 차도 보고 사람도 내려다보는 게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 단지가 정말 대로변에 완전 붙어서 위치한다면 차가 지나다닐 때 나는 소음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의 삶의 질을 무너뜨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낼 때보다 미국에 와서 특히나 찢어지는 배기음을 자랑하듯 질주하는 차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런 소란스러운 배기음,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를 아우 시끄러. 도로변에서 듣는 것은 정말로 많이 괴롭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정말 도심 오브 도심에 살았었는데 11층 아파트에서 듣기에도 너무 괴로웠어요. 꼭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창문을 자주 여는 편이기 때문에 소음뿐만 아니라 매연도 큰 문제였었습니다. 집을 보러 다닐 때 소음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창문 닫으시면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면 100% 피하셔야 됩니다. 공기청정기 돌리시고 항상 창문 닫고 사시는 게 괜찮으시다면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저 대답은 창문 열면 헬이에요 와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단지 내 어메니티와 가까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조용한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어떤 쪽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기보다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더 맞는 쪽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창문의 방향이 수영장이나 BBQ 에리아, 이런 수영장, 오픈된 게임 공간 등을 향해 있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도 사람들 소리 지르는 소리가 엄청 방해가 될 정도거든요. 실제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거나 근데 여기 뒤에가 다 사람 사는 아파트가 있고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걸 다 감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원치 않는 시간대에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를 몇십 년 동안 듣는 건 좀 싫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아이들이 있어서 각종 어메니티에 접근하는 게 빠르고 쉬운 게 좋으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홍수, 화재 위험 지역이 아닌지도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생의 절반 정도를 한국에서 살았던 저로서는 샌프란과 LA가 자연재해에 너무 취약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긋지긋한 장마에도 별탈 없었던 강북에 비해 광활한 캘리포니아 땅은 비가 조금만 내려도 침수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얘기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LA에서의 큰 불이 정말 많은 주택들을 불태워버린 것도 그렇고요. 관심 있으신 매물이 홍수나 화재 위험 지역에 있는지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꽤 많은 얘기를 한 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만 추려도 볼 수 있는 집의 수가 많이 추려집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 편에서도 유용한 정보 가득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댓글 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